뭡니까 이게 제목이? 비법률적 명예회복은 곧 출마? 이 같은 건가? 물음표가 찍혀있긴 합니다만.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뭐 본인은 스스로 조국 작가라고 설명을 하죠. 인터뷰에서 뭔가 얘기할 거랬는데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 네, 그렇게 하시죠. 뭐가 좀 명예회복인데 법률적으로 뭘 하다가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비법률적 선택. 그럼 이게 정치, 총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반응이 짧게 나왔습니다. 질문을 받았거든요.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이 출마 의지를 좀 보였는데 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특별히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반응이 정말 짧네요. 자, 정혁진 변호사. 네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뭐 법률적으로 뭔가 뭘 해보겠다, 명예회복. 근데 안 되면 비법률적으로 한다. 근데 유죄가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출마를 한다는 걸로 들리기도 하는데 유죄가 나오는데 출마가 가능합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17일부터 1회 공판기일 시작돼가지고 10월 16일까지 4번 했고요. 11월 20일, 12월 18일 이렇게 6번 그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항소심이니까 1심이란 말이에요. 2심. 그렇죠. 예. 1심에서 웬만큼 다 하고 항소심에서 뭐 더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초에 총선 이전에는 선고가 나올 텐데 실질적인 핵심적인 혐의는 다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징역 2년이 나왔지만은 법정 구속은 면했을 뿐이지 예. 실형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이 검찰도 항소를 했거든요.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뭐 징역 3년 이상 받아가지고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출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법적으로 따져보면 출마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한다는 건 뭡니까? 그런데 법률가가 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해야지 비법률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울대 법대에서 형법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예. 형법을 가르친 사람이 자기가 유죄 나올지 무죄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란 교수님, 지금 오늘 저 얘기를 총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의사를 비친 거다 해석하면 무리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걸? 본인의 의지가 보여지는 거죠. 총선 출마에 판을 깔아놓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출마 선언만 안 했다 뿐이지. 예. 어쨌든 저는 처음 들어본 용어예요.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 예. 참 법률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셨는데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총선 출마에 저는 자락을 깔았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예. 자, 그런데요. 국회의원 또는 선출직 공직자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가겠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고 예.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대단히 저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그런데다가요. 어찌 됐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대단히 억울하고 뭐 분통할 수 있겠습니다만 입시비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사법적 이 재판 판결을 통해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또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지. 예. 지금 총선 출마의 어떤 자락을 깔아놓는 식의 발언, 이것은요 만에 하나 실제 총선 출마로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예. 이건 자칫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보 진영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성준 의원님, 아니 좀 나가봐서 진들 더 나가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줄 리는 아무리 봐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무소속인데 그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민주당에서 그 지역에 후보를 냅니까 안 냅니까? 이거 고민 아닙니까 그럼? 무소속은 아니겠죠. 지금 봐서는 이제 이미 이제 비법률적이라고 했죠. 예.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고 예. 결국은 총선에 나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보여지고 이제 지금에 있는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예. 비례대표제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어요? 아, 그럼 그렇다고 하면 정당을 이제 창당해서 만들어지겠죠, 정당들이. 그럼 이제 비례대표 정당. 의원을 그럴 연구해 줄수 가능성이 있다?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역구는 선택을 하기는 좀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의 부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이제 정치는 예. 모든 정당, 예를 들면 어떤 정당에 나오든 양당구도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은 저 눈빛 봤을 때 예. 이미 이제 출마하겠다는 권력 의지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저건 결심을 끝낸 상태로 딱 보시는 거예요? 저는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언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미 이제 정치적 선상에 올라왔다. 보고 그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분석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준석 전 대표의 정당을 창당하냐 안 하냐가 예, 뭐 얘기하면 신당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신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왜 앵커 해보시고 우리 신 선배님 같은 경우 정치부 교수하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고 조국 전 장관의 저 말을 통해서 정치는 해석의 영역 아닙니까? 예. 또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런 구름을 타기 시작하게 예. 되는 건데 이미 이제 달리기 시작했다고 좀 보여지는데. 신성범 전 의원께 한 2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저는 총선과 관련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더 이렇게 짙어지게 얘기하고 지금은 오늘은 굉장히 강한 내용이 나온 거는 셈인데 일각에선 그래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총선에 출마해서 어느 지역구를 선택할 경우 거기를 조국 전 장관이 뛰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도 다시 생각했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조국 씨가 나오는 게 더욱 조국 씨를 민주당 공천을 주기에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기다가 추미애, 송영길 많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그럴 텐데 만약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대학 말아서 내세워서 그게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되면 다시 검찰개혁 시즌 3점 될 텐데 예. 별로 국민들에게 감흥은 없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전략가라면은 예. 조국 씨 거기 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딴 데 활용할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건 뭔지 제가 모르겠네요. 이거 마지막으로 정기란 교수님. 한동훈 대 조국 이거 너무 상상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그래도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이 정치권에서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죠. 호사가들의 얘기다. 그냥. 호사가들의 얘기고 물론 예.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가 뭐 총선이 앞으로도 6개월 남짓 남았기 때문에 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뭐 한동훈 조국을 붙여주는 것은요 오히려 조국을 띄워주는 거예요. 아, 띄워주는 거. 한동훈도 띄워주는 거지만 지금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여야가 각 당이 지금 어쨌든 간에 혁신 경쟁을 통해서 예. 이 당에서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지금 여기에 관건이 가야 되는데 예. 관심 분산되는 측면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뭐 정기란 교수님 같은 생각이에요. 예. 뭐냐면 총선의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는 게 심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밥상이 여러 가지가 올라왔을 경우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지금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은 그 권력 의지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 박성준 의원님은 조국 전 장관이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살짝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요. 조국 전 장관 출마 좀 시켜주세요. 여기 또 나오길 바라고 여기는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약간 민주당에서 이런 아마 분위기. 좀 도와주시고. 정치권에서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되겠죠, 뭐. 말씀 나누다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알겠습니다.